담임 선생님이 드디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로 돌아선 것은 그 6명이 눈물로 범벅진 얼굴이 되어 교단 위에 나란히 꿇어앉은 다음이었다. 지금껏 선생님이 알아낸 것은 석대와 저 아이들이 시험지를 바꾸어 공정한 채점을 방해한 것뿐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넉넉하지 못하다. 우리 반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지난 날부터 정리해야 한다. 내 짐작으로는 그 밖에도 석대가 한 나쁜 짓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제 1번부터 차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석대의 잘못이나 석대에게 당한 괴로운 일들을 있는 대로 모두에게 얘기해 주기 바란다. 이번에도 시작은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러나 다시 눈을 부릅뜨고 쏘아보는 석대의 눈길에 흠칫해진 아이들이 머뭇거리자 그 목소리에는 이내 날이 섰다. 5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작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그분의 말씀으로는 그때 아무도 석대의 잘못을 써내주지 않아 이 학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계속해서 석대를 믿게 되었다고 하셨다. 오늘 나도 마찬가지이다. 너희들이 석대의 잘못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제 시험지 바꾼 일에 대한 벌은 끝났으니 나머지는 지금까지 지내온 대로 다시 석대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그래도 좋겠나? 1번, 우선 너부터 말해봐. 그 말은 금세 효과를 냈다. 실은 아이들도 내가 늘 얕봐왔던 것처럼 맹탕은 아니었다. 다만 서로 힘을 합칠 줄 몰랐을 뿐 마음속에서 불태우던 분노와 굴욕감은 한참 석대와 맞서고 있을 때의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음이 분명했다. 변혁에 대한 열렬한 기대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이제 문턱까지 이른 변혁이 다시 뒷걸음치려 하자 모두 용기를 짜내 거기 매달렸다. 석대는 내 연필깎이를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단속 주간이 아닌데도 쇠구슬을 뺏어가고 1번 아이가 그렇게 입을 열자 2번 아이도 아는 대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본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석대의 비행은 끝없이 이어졌다. 여자아이들의 치마를 들추게 시켰다든가 장삿집 애들은 매주 얼마씩 돈을 바치게 하고 농사 짓는 집 아이들에게는 과일이나 곡식을, 대장간집 아이들에게는 돈이 될 만한 철물들을 가져오게 하는 등 경제적인 수탈도 있었다. 돈을 받고 분단장을 시켜준 일이며 환경정리를 한다고 비품 구입비를 거두어 일부를 빼돌린 게 밝혀졌고 그 전에 한 학기 동안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도 나를 괴롭힌 일도 대강은 드러났다. 그런데 한 가지 묘한 것은 그런 것을 고발하는 아이들의 태도였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선생님만 쳐다보고 머뭇머뭇 밝히다가 한 번호 뒤로 갈수록 차츰 목소리가 커지면서 눈은 번쩍이며 쏘아보는 석대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임마, 새끼 같은 전에는 감히 입끝에도 올려보지도 못한 엄청난 욕들을 섞어 선생님에게 고발한다기보다는 석대에게 바로 퍼대는 것이었다. 이윽고 39번인 내 차례가 왔다. 저는 잘 모릅니다. 내가 선생님을 쳐다보고 그렇게 말하자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담임 선생님보다 먼저 아이들이 와 하고 내게 덤벼들었다. 너 정말 몰라? 저 자식 순 석대 꼬붕이가 됐네. 넌 입맛 쓸개도 없어?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만 없으면 그대로 내게 덮칠 듯한 기세로 퍼부어댔다. 나는 그들이 뿜어대는 살기와도 같은 험악한 기운에 잠시 섬뜩한 기분이 들었으나 그대로 버텼다. 정말로 모릅니다.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그들 쪽은 보지도 않고 선생님만 바라보며 다시 그렇게 말하자 아이들은 한층 험한 기세로 나를 몰아세웠다. 그때 알 수 없는 눈길로 나를 가만히 살피던 선생님이 그런 아이들을 진정시켰다. 알겠어. 다음 40번. 내가 석대의 비행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한 것은 진심과 오기가 반반 섞인 말이었다.
내가 마지막 서너 달은 석대와 유난히 가깝게 지낸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때에도 그는 어찌 된 셈인지 자신의 치부만은 애써 감추었다. 첫 한 학기 동안 그에게서 받은 피해도 모두 다른 아이들에 의한 것이어서 내게는 증거가 없었으며 또 그 대부분은 이미 다른 아이들의 입으로 들추어진 뒤였다. 게다가 5학년 한 해 동안 학급에서의 내 위치로는 구석구석 숨겨진 석대의 비행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 한 해의 절반은 내가 석대의 유일한 적대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절반은 내가 그의 한쪽 팔처럼 되었기 때문에 속을 터놓고 지낼 친구들을 얻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어디엔가 불의가 존재한다는 막연한 느낌뿐 교실 구석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들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오기는 그날 내 앞 번호까지의 아이들이 석대를 고발하는 태도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석대의 나쁜 짓을 까발리고 들춰내는데 가장 열정적이고 공격적인 아이들은 대개 두 부류였다. 하나는 간절히 석대의 총애를 받기 원했으나 이런저런 까닭으로 끝내는 실패한 부류였고, 다른 하나는 그날 아침까지도 석대 곁에 붙어 그 숱한 나쁜 짓에 그의 손발 노릇을 하던 부류였다. 한 인간이 잘못을 뉘우치는데 꼭 긴 세월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백정도 칼을 버리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나는 아무래도 느닷없이 그들의 정의감이 미답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자신이 믿어오던 종교를 갑작스럽게 바꾸는 사람이나 사상을 한순간에 바꾸어 버리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들이 남 앞에 나서서 설쳐대면 설쳐댈수록 내가 굳이 석대를 고발하려 들면 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 끝내 입을 다문 것은 그런 아이들에 대한 반발로 오기가 생긴 것 때문이었다. 내 눈에는 그 애들이 석대가 쓰러진 걸 보고서야 덤벼들어 등을 밟아대는 교활하고도 비열한 변절자로 밖에는 비치지 않았다. 마지막 아이가 고발을 끝냈을 때 어느새 첫째 시간 수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있었다. 그러나 담임 선생님은 그 종소리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말했다. 좋다. 너희들이 용기를 되찾은 걸 선생님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제는 앞으로의 일은 너희 손에 맡겨도 될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하다. 그렇지만 너희들도 값은 치러야 한다. 첫째로는 지난날 너희들이 저지른 비겁함에 대한 값이고, 둘째로는 앞으로의 삶에 주는 교훈의 값이다. 한번 잃은 것은 결코 찾기가 쉽지 않다. 이 기회에 너희들이 그걸 배워두지 않으면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너희들은 나 같은 선생님만 기다리고 있게 될 것이다. 괴롭고 힘들더라도 스스로 일어나 되찾지 못하고 언제나 남이 찾아주기만을 기다리게 된다. 그렇게 말을 맺은 담임 선생님은 청소 도구함 쪽으로 가서 참나무로 된 걸레대를 하나 빼내들었다. 그리고 다시 교단 앞에 서더니 나지기 명령했다. 1번부터 한 사람씩 차례로 나와. 그날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 매는 한 사람 앞에 5대씩이었다. 앞의 아이들을 때릴 때와 다름없이 모진 매질이어서 교실은 또 한 번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자, 이제 선생님이 너희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다 끝났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거라. 엄석대도.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끼리 의논해서 다른 그 어떤 반보다 훌륭한 반을 만들어봐라. 너희들은 이미 회의 진행 방법도 배웠고 의사를 결정짓는 과정과 투표에 대해서도 알 것이다. 지금부터 나는 그냥 곁에 앉아 지켜보기만 하겠다. 매질을 끝낸 선생님은 갑자기 지친 듯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고 교실 한 구석에 있는 교사용 의자에 가서 앉았다.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는 것만 보아도 우리가 당한 매질이 얼마나 호된 것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었다. 그곳 아이들은 학급 자치회의 운영 방식을 전혀 모르거나 까맣게 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기회가 주어지니 그렇지도 않았다. 분위기가 약간 어색하고 행동들이 서툴기는 해도 그런대로 서울 아이들 흉내를 낼 줄 알았다. 쭈뼛거리며 말을 더듬던 것도 잠시. 아이들은 금세 자신을 회복해 동의하고 제청하고 찬성하고 투표했다.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혁명적이 못 되는 석대의 몰락을 내가 굳이 혁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실은 그 때문이었다. 비록 구체제에 해당하는 석대의 질서를 무너뜨린 힘과 의지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빚어진 것이었지만 새로운 제도와 질서를 건설한 것은 틀림없이 우리들 자신의 힘과 의지였다. 게다가 되도록이면 그날의 일을 우리들이 자발적인 의지와 스스로의 역량에 의해 쟁취된 것으로 기억되게 하려고 애쓰시는 담임 선생님의 깊은 배려를 존중하여 나는 이런저런 구차한 수식어를 더해 가면서까지도 굳이 혁명이라는 말을 썼던 것이다. 반장 선거의 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추천대도 없이 바로 하게 된 선거라 바나의 절반쯤의 이름이 흑판 위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세게 교실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흑판 위에서 불어가는 발을 정자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놀라서 돌아보니 엄석대가 그 문을 나가다 말고 우리를 무섭게 흘겨보며 소리쳤다. 잘해봐 이 새끼들아. 그리고 잽싸게 복도를 뛰어 달아나는 것이었다. 우리들을 지켜보느라 잠깐 엄석대를 잊고 있었던 담임 선생님이 급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뒤쫓아 나갔으나 끝내 붙잡지 못했다. 그 갑작스러운 일에 아이들은 잠깐 놀랐지만 개표는 다시 계속되었고 곧 결과가 나왔다. 김문세, 박원하, 황영수의 순으로 표가 모아졌다. 그리고 5표, 4표, 3표, 1표짜리가 대여섯 나오더니 무효표도 2이 나왔다. 석대의 표는 단 하나도 없었다. 아마도 석대는 그런 굴욕적인 개표 결과가 확정되는 걸 참고 기다리지 못해 뛰쳐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뛰쳐나간 것은 그 굴욕의 순간만으로부터는 아니었다. 그 뒤 그는 영영 학교와 우리들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밝혀두고 싶은 것은 그 무효표 2표이다. 한 표는 틀림없이 석대 자신의 것이었고 다른 한 표는 바로 내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 혁명에서 보이는 반동과 같은 유형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 나는 이미 무너져 내린 석대의 질서에 연연하거나 그 힘에 향수를 품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때에는 이미 담임 선생님이 은연중에 불을 피운 그 혁명의 열기가 내게도 서서히 번져와 나도 새로 건설될 우리 반에 다른 아이들 못지않은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우리 반을 이끌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오자 나는 갑자기 난감해졌다. 공부에서건 싸움에서건 또 다른 재능에서건 남보다 나은 아이들은 모두 석대가 받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오히려 대리 시험으로 석대가 그전 담임 선생님의 믿음과 총애를 훔치는 걸 돕거나 석대의 보이지 않는 손발이 되어 옳지 못한 그의 질서가 가차없이 우리 반을 위협하도록 만들어준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 내가 혼자서 그렇게 힘겹게 석대에게 저항하고 있을 때 가장 나를 괴롭게 한 것도 그들이었고 갑작스런 반전으로 내가 석대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부러워하거나 시기한 것도 그들이었다. 그렇다고 6학년이면서도 아직 구구단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돌대가리들이나 싸움도 하기 전에 눈물부터 보여 앞줄의 꼬맹이들에게까지 업신여김을 당하는 허풍선이를 반장으로 세울 수도 없었다. 더구나 그 아침까지도 석대가 보장해주는 특전에 만족해 있던 나 자신을 내세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정직하게 던진 표가 무효를 가장한 기권표였다. 변혁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불행한 성격은 어쩌면 그때부터 싹튼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 기분이야 어찌됐건 그날의 선거는 모두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우리는 분단장까지 분단원의 투표로 뽑을 만큼 철저하게 우리 손으로 우리의 대표를 뽑았다. 우리를 규율하는 질서도 많은 부분이 새롭게 바뀌었다. 서울에서의 기억이 무색할 만큼 모든 것은 토의와 표결에 붙여지고 그 결과 학교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오는 것 외에는 어떠한 강제도 철폐되었다. 물론 혁명에 따르는 혼란은 우리에게도 있었다.
아니 그저 단순하게 있었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그 뒤 몇 개월에 걸쳐 처음과 끝을 온전한 우리의 힘만으로 달성하지 못한 그 혁명의 대가를 안팎으로 호되게 치러야 했다.